여러분, 뉴스를 보면 매일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올해 GDP 성장률 2.5% 예상. 한국 GDP 세계 13위.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돌파. GDP. 도대체 GDP가 뭘까요? 경제를 잘 아는 척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GDP는 국내 총생산이야. 나라의 경제 규모를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뭔데요?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인데요? 더 이상한 건 이겁니다. GDP가 오르면 뉴스에서 난리입니다. 경제가 좋아졌다. 국민 소득이 늘었다. 하지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월급은 그대로인데요. 생활은 더 힘들어졌는데요. GDP는 오르는데 왜 나는 가난할까요? 오늘은 GDP의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시면 왜 나라의 성적표가 거짓말인지, 그리고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알게 될 겁니다. 먼저 GDP가 정확히 뭔지 알아볼까요? GDP는 그로스 더메스틱 프로덕트의 약자입니다. 우리말로 국내 총생산이죠. 1년 동안 나라 안에서 만들어진 모든 재화와 서비스의 가치를 더한 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삼성이 스마트폰을 만들어서 10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현대차가 자동차를 만들어서 8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카페에서 커피를 팔아서 10조 원 벌었습니다. 이런 걸 다 더하면 GDP가 됩니다. 2025년 한국 GDP가 약 2,400조 원입니다. 엄청난 금액이죠. 서울에 사는 30대 직장인 김GDP 씨는 뉴스를 봅니다. 한국 GDP 2,400조 원 달성. 김GDP 씨는 생각합니다. 우와, 대단한데? 우리나라가 정말 잘 사는구나. 하지만 김GDP 씨 월급은 400만 원입니다. 작년에도 400만 원이었고요. GDP는 올랐는데 월급은 안 올랐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부산에 사는 40대 주부 이생활 씨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당 GDP 3만 5천 달러. 뉴스가 떠들어댑니다. 이생활 씨는 계산합니다. 3만 5천 달러면 5천만 원 정도네. 우리 가족은? 남편 연봉 4,500만 원, 본인 파트타임 1,500만 원. 합쳐서 6천만 원입니다. 우리는 1인당 3천만 원인데 1인당 GDP는 3만 5천 달러인데 실제 국민들은 그보다 적게 법니다. 왜 그럴까요? 첫 번째 진실, GDP는 평균일 뿐입니다. 1인당 GDP는 전체 GDP를 인구수로 나눈 겁니다. 2,400조 원 나누기 5천만 명은 4,800만 원. 1인당 GDP가 4,800만 원입니다. 겉보기엔 국민 한 명이 평균 4,800만 원을 번다는 뜻이죠. 하지만 평균에 함정이 있습니다. 대전에 있는 카페를 볼까요? 손님이 5명 있습니다. 4명은 월급 300만 원입니다. 1명은 재벌 2세로 월 수입 1억 원입니다. 평균을 내볼까요? 300만 곱하기 4 더하기 1억 나누기 5는 2,280만 원. 평균은 2,280만 원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4명이 300만 원밖에 못 받습니다. 평균이 2,280만 원이라고 해서 모두가 2,280만 원 버는 게 아닙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삼성 이재용 회장 1명이 1년에 수천억 원을 법니다. 일반 국민 1만 명의 소득을 합친 것보다 많죠. 이런 사람들 때문에 평균이 올라갑니다. 하지만 대부분 국민은 평균보다 적게 법니다. 광주에 사는 50대 김평균 씨는 연봉 3,500만 원입니다. 뉴스를 봅니다. 1인당 GDP 5천만 원. 김평균 씨는 화가 납니다. 나는 3,500만 원인데 평균이 5천만 원? 누가 그렇게 많이 버는 거야? 재벌들입니다. 대기업 임원들입니다. 연예인들입니다. 이들이 평균을 올립니다. GDP는 평균일 뿐입니다. 여러분 소득과는 다릅니다. 두 번째 진실, GDP에는 부자들 소득만 반영됩니다. GDP는 생산을 측정합니다. 얼마나 만들어서 팔았는가를 보는 거죠. 삼성이 반도체를 만들어서 100조 원어치 팔았습니다. GDP에 100조 원이 더해집니다. 강남의 아파트가 50억 원에 거래됐습니다. GDP에 50억 원이 더해집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은요? 인천에 사는 30대 직장인 박서민 씨는 월급 350만 원을 받습니다. 1년이면 4,200만 원이죠. 이 4,200만 원이 GDP에 반영될까요? 됩니다. 하지만 아주 작은 부분입니다. 반면 재벌 최부자 씨는 배당으로 1년에 1,000억 원을 받습니다. 이것도 GDP에 반영됩니다.
박서민 씨 4,200만 원과 최부자 씨 1,000억 원. 누구 소득이 GDP에 더 큰 영향을 줄까요? 당연히 최부자 씨입니다. GDP가 오른다는 건 주로 부자들이 더 많이 벌었다는 뜻입니다. 일반 국민과는 상관없는 경우가 많죠. 서울에 사는 경제학자 정진실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GDP 성장의 70%는 상위 10% 소득 증가에서 나옵니다. 나머지 90% 국민은 GDP 성장을 못 느낍니다. 세 번째 진실, GDP는 분배를 보여주지 않습니다. 파이를 볼까요? 파이가 작년보다 커졌습니다. GDP가 오른 겁니다. 하지만 그 파이를 누가 가져갔는지는 안 나옵니다. 10명이 파이를 나눠 먹습니다. 한 명이 파이의 50%를 가져갔습니다. 나머지 9명이 50%를 나눠 먹습니다. 파이가 커졌으니 GDP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9명은 여전히 적게 먹습니다. 한국을 볼까요? 상위 10%가 전체 소득의 45%를 가져갑니다. 하위 50%는 전체 소득의 20%만 가져갑니다. GDP가 오르면 상위 10%가 대부분을 가져갑니다. 하위 50%는 조금만 가져가죠. 대구에 사는 40대 김분배 씨의 이야기입니다. 2020년 GDP가 2,000조 원이었습니다. 김분배 씨 연봉은 4천만 원이었습니다. 2025년 GDP가 2,400조 원이 됐습니다. 20% 올랐죠. 김분배 씨 연봉은 4,200만 원입니다. 5% 올랐습니다. GDP는 20% 올랐는데 김분배 씨 연봉은 5%만 올랐습니다. 나머지 15%는 어디로 갔을까요? 부자들한테 갔습니다. 강남에 사는 재벌 2세 최부자 씨는 2020년에 배당 500억 원을 받았습니다. 2025년에는 800억 원을 받습니다. 60% 올랐죠. GDP 성장분의 대부분을 부자들이 가져간 겁니다. GDP는 파이의 크기만 보여줍니다. 누가 얼마나 가져갔는지는 안 보여줍니다. 네 번째 진실, GDP는 삶의 질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GDP는 돈으로 거래되는 것만 측정합니다. 병원에서 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5천만 원 들었습니다. GDP에 5천만 원이 추가됩니다.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수리비 1,000만 원 나왔습니다. GDP에 1,000만 원이 추가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나쁜 일인데 GDP는 오릅니다. 부산에 사는 50대 박병원 씨는 암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로 8천만 원을 썼습니다. GDP 통계를 보면 의료 산업이 발전했다. GDP가 올랐다. 축하할 일입니까? 아닙니다. 박병원 씨는 고통받고 있습니다. 반대로 좋은 일인데 GDP에 반영 안 되는 것도 있습니다. 엄마가 집에서 아이를 돌봅니다. 24시간 내내 돌보죠. GDP에 반영될까요? 안 됩니다. 돈을 안 받으니까요. 하지만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면 월 50만 원을 냅니다. GDP에 50만 원이 추가됩니다. 엄마가 돌보나 어린이집이 돌보나 아이는 똑같이 자랍니다. 하지만 GDP는 어린이집만 반영합니다. 광주에 사는 30대 주부 이가정 씨는 집에서 아이 둘을 키웁니다. 요리하고 청소하고 아이 공부 봐주고 빨래하고 하루 12시간 일합니다. GDP 통계를 보면 이가정 씨는 무직입니다. 생산 활동을 안 한다고 나옵니다. 말이 됩니까? 이가정 씨는 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GDP는 인정 안 합니다. GDP는 돈으로 거래되는 것만 봅니다. 삶의 질, 행복, 건강은 안 봅니다. 다섯 번째 진실, GDP는 환경 파괴를 좋은 것으로 봅니다. 공장이 물건을 만듭니다. 1,000억 원어치 팔았습니다. GDP에 1,000억 원이 추가됩니다. 하지만 그 공장이 강을 오염시켰습니다. 공기를 오염시켰습니다. GDP는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강을 정화하는데 500억 원이 듭니다. 어떻게 될까요? GDP에 500억 원이 또 추가됩니다. 환경 정화 산업이 발전했다고 나오죠. 결국 GDP는 1,500억 원이 늘어납니다. 환경은 망가졌는데 GDP는 올랐습니다. 인천에 있는 공단 지역을 볼까요? 공장들이 돌아갑니다. 연간 10조 원어치 생산합니다. GDP에 기여하죠. 하지만 주변 주민들은 미세먼지로 고통받습니다. 천식, 폐암 환자가 늘어납니다. 치료비로 연간 2조 원이 듭니다. 이것도 GDP에 추가됩니다. GDP는 12조 원이 늘었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병들었습니다.
대전에 사는 50대 김환경 씨는 공단 근처에 삽니다. 아들이 천식에 걸렸습니다. 치료비로 연 500만 원을 씁니다. 딸도 아토피가 생겼습니다. 치료비로 연 300만 원을 씁니다. GDP 통계를 보면 의료 산업 성장, 경제 활성화, 좋은 일일까요? 김환경 씨 가족은 고통받고 있습니다. GDP는 이걸 반영 안 합니다. 여섯 번째 진실, GDP 성장이 멈추면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현대 경제는 계속 성장해야 합니다. GDP가 매년 올라야 하죠. 왜일까요? 빚 때문입니다. 정부 빚, 기업 빚, 가계 빚이 매년 늘어납니다. 이자가 붙으니까요. 빚을 갚으려면 경제가 성장해야 합니다. GDP가 올라야 합니다. 만약 GDP 성장이 멈추면 빚을 못 갚습니다. 시스템이 무너집니다. 일본을 볼까요? 1990년부터 30년 동안 GDP가 거의 안 올랐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라고 하죠. 어떻게 됐습니까? 경제가 정체됐습니다. 청년 실업이 늘었습니다. 사회가 활력을 잃었습니다. 서울에 사는 경제학 교수 정시스템 씨는 말합니다. 현대 경제는 자전거와 같습니다. 계속 페달을 밟아야 합니다. GDP 성장이 멈추면 넘어집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영원히 성장할 수는 없습니다. 지구 자원은 한정돼 있습니다. 환경도 한계가 있습니다. GDP를 계속 올리려면 더 많이 생산하고, 더 많이 소비하고, 더 많이 버려야 합니다.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일곱 번째 진실, GDP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부탄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히말라야 산맥에 있는 작은 나라죠. 1인당 GDP가 3,000달러밖에 안 됩니다. 한국의 10분의 1입니다. 하지만 부탄은 GDP 대신 GNH를 측정합니다. 그로스 내셔널 해피너스, 국민 총행복입니다.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봅니다. 환경은 깨끗한가, 문화는 보존되는가, 건강한가를 봅니다. 부탄 국민 행복도는 세계 최상위권입니다. GDP는 낮지만 행복은 높습니다. 한국은 어떻습니까? 1인당 GDP는 35,000달러로 높습니다. 하지만 행복도는 OECD 최하위권입니다. 자살률은 OECD 1위입니다. 출산율은 세계 최저입니다. 노인 빈곤율은 OECD 1위입니다. GDP는 높은데 행복하지 않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직장인 이행복 씨를 볼까요? 연봉 5천만 원입니다. 1인당 GDP보다 높죠. 하지만 행복합니까? 아침 7시에 출근해서 밤 10시에 퇴근합니다. 주말에도 일합니다. 아이와 놀 시간이 없습니다. 스트레스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우울증 약을 먹습니다. GDP는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행복 씨는 불행합니다. GDP가 진짜 중요한 걸까요? 여덟 번째 진실, GDP는 조작될 수 있습니다. 정부는 GDP를 높이고 싶어 합니다. 성적표를 좋게 보이고 싶으니까요. 어떻게 할까요? 통계를 조작합니다. 중국을 볼까요? GDP 성장률이 매년 7에서 8%입니다. 항상 목표치를 딱 맞춥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경제는 변동이 심한데 매년 목표치를 딱 맞춥니다. 전문가들은 의심합니다. 통계를 조작하는 거 아냐? 한국도 예외가 아닙니다. 2010년 GDP 계산 방식을 바꿨습니다. 연구개발비를 GDP에 포함시켰죠. 하룻밤 사이에 GDP가 3% 올랐습니다. 실제로 경제가 성장한 게 아닙니다. 계산 방식만 바꿨을 뿐입니다. 대전에 사는 통계학자 최수자 씨는 말합니다. GDP는 정치적입니다. 정부가 좋아 보이고 싶으면 계산 방식을 바꿉니다. 국민은 속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 번째, GDP 뉴스에 속지 마세요. GDP 성장, 경제 호황, 이런 뉴스를 보면 의심하세요. 누구를 위한 성장인가? 부자들만 잘 사는 건 아닌가? 일반 국민은 어떤가? GDP보다 중요한 건 여러분의 실질 소득입니다. 월급이 올랐는가, 생활비가 줄었는가를 보세요. 두 번째, 다른 지표를 보세요. 중위소득을 보세요. 평균이 아니라 중간값입니다. 더 정확합니다. 지니계수를 보세요. 불평등도를 나타냅니다. 낮을수록 평등합니다. 행복지수를 보세요. 국민이 얼마나 행복한가를 봅니다.
이런 지표들이 GDP보다 현실을 더 잘 보여줍니다. 세 번째, 소비를 줄이세요. GDP는 소비가 많을수록 올라갑니다. 하지만 소비가 행복을 가져올까요? 과소비를 줄이세요. 필요한 것만 사세요. 저축하고 투자하세요. 소비를 줄이면 GDP는 내려갑니다. 하지만 여러분 통장 잔고는 올라갑니다. 네 번째, 삶의 질에 투자하세요. 돈보다 중요한 게 있습니다. 건강, 가족, 친구, 취미, 여유입니다. 연봉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삶의 질을 높이세요. 야근적은 회사로 이직하세요. 가족과 시간을 보내세요. 운동하세요. 취미 생활을 하세요. GDP는 안 올라갑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행복해집니다. 다섯 번째, 환경을 생각하세요. GDP 성장은 환경을 파괴합니다. 그 대가는 우리가 치릅니다. 친환경 제품을 사세요. 재활용하세요. 대중교통을 이용하세요. GDP는 조금 내려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구는 살아납니다. 여섯 번째, 정치에 관심을 가지세요. 정부가 GDP만 중시하면 국민이 불행해집니다. 행복, 건강, 환경을 중시하는 정책을 요구하세요. 투표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정리하겠습니다. GDP의 8가지 문제는 평균일 뿐이다. 부자 소득만 반영된다. 분배를 보여주지 않는다. 삶의 질을 반영하지 않는다. 환경 파괴를 좋게 본다. 성장이 멈추면 무너진다. 행복과 무관하다. 조작될 수 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GDP 뉴스에 속지 않기. 다른 지표 보기 중위소득, 진위계수, 행복지수. 소비 줄이기. 삶의 질에 투자하기. 환경 생각하기. 정치에 관심 갖기. 나라의 성적표는 진짜일까? 아닙니다. 거짓말입니다. GDP는 나라가 얼마나 잘 사는지 보여주지 않습니다. 부자들이 얼마나 벌었는지만 보여줍니다. GDP가 올라도 일반 국민은 가난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이 그렇습니다. GDP 성장률 2.5%. 하지만 여러분 월급은 안 올랐습니다. 물가만 올랐습니다. GDP가 아니라 여러분의 통장 잔고를 보세요. 그게 진짜 성적표입니다. 오늘부터 바꾸세요. GDP 뉴스 보고 경제가 좋아졌네. 하지 마세요. 내 월급은 얼마나 올랐지? 생활비는 얼마나 줄었지? 이걸 보세요. 10년 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질 겁니다. GDP가 아니라 행복을 추구하세요. 감사합니다.